안녕하세요. 마드테스의 삶이야기 마드테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스크린 타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걱정이 되게 많죠. 팬데믹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스크린 타임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근데 유독 팬데믹 때문에 늘어간 것이 아니라요. 저희 어티스틱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보다 자료에 의하면 한 64.2%가 정상 아이들보다 많이 본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13.2%인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스크린 타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스크린 타임은 너무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랄 때는 TV를 많이 보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책을 안 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공부를 못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옛날에 들었던 그 얘기들이 제 머릿속에 있어서 TV를 보는 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이도 TV 타임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저희는 센서리 있을 때문에 블랭켓, 그러니까 이불을 갖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TV는 항상 켜져 있는데 보진 않아요. 그냥 이불을 덮고 노는 시간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꼭 켜달라 그러고 꼭 아이폰 달라 그러고 그래요. 근데 TV로 볼 때는 TV를 잘 안 보는데 전화기로 보면 마냥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될까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고요. 많은 부모님들도 물론 여러 구글이나 한국 사이트든 네이버든 구글이든 뭐 많이 찾아보셨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냥 제가 오늘 나누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좀 플러스가 되라고 좀 제가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꼭 스크린 타임, TV를 보거나 전화기를 갖고 노는 시간이 나쁜가?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 장점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어티즘 패런팅 매거진에 지난 6월달 호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어티즘 이 패런팅 매거진도 장점은 허핑턴 포스트에 있는 기사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단점은 Psychological Today에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컨비니언하죠. 저한테는 이 한 매거진이 기사를 다 싣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장점을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우리 아이들이 커뮤니케이션, 소통하고 사회적 스킬을 그 소셜 스킬, 사회적 그 소통의 스킬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배우는 거에 있어서 배우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 걱정거리, 앵자이티라고 그러죠. 그걸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some parents,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걸 reinforcement, 강화주로 쓰기도 하거든요. You do this and then you can watch TV. You do that, you can play with a smartphone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아이한테 모티베이션도 줄 수도 있고요. 그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죠. 아이한테 이걸 하면 이걸 earn한다. 이걸 네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아이가 공부나 어떤 태스크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좋기도 하고요. 또한 이런 스크린 타임들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릴리즈 해준다고 해요. 아이들을 calm down 시켜주고 사실 TV 보거나 아이폰 보고 있을 때 아이가 때를 쓰는 걸 사실 보지 못했어요. 그건 뭐 일반 어른들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에는 여러 가지 그 유익이 있다고 해요. 보면 디지털 테라피라고 그러죠. 디지털 테라피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앉아서 그걸 유지하면서 캄다운 돼지고 뭔가를 포커스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또 단점에도 이 부분이 나와요. 단점은 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비주얼이 아이들한테 자극이 되기도 한답니다. 근데 그 자극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bunch of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접하지 않는 거. 사실 우리 어른들은 삶이 드라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을 하지만 우리 어티스트 같은 아이들의 경우는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사회적 관계가 사실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로 해서 자극을 받는 거죠. 페파피그, 저희 아이가 지금 많이 보는 게 페파피그, 로보카폴리, 꼬마 버스 타요, 그다음에 우미주미, 팀 우미주미, 그 다음에 핑크 팬더 뭐 이런 거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자극적 요소를 페퍼픽을 통해서 아이가 울기도 하고 사회성도 배우기도 하고 팀 우미주를 보면서 프로블럼 솔빙도 배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 카폴리나 꼬문 포스터를 통해서는 사회적 현상,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 저희 아이가 사실 TV를 통해서 뭘 배웠을까 그런 몰랐는데 이렇게 어떤 서브젝트 아이템들을 이렇게 찍어주면 그러니까 목걸이 찾아봐 그러면 목걸이 찾아 서클도 하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점도 있다라고 저 사실도 저 자신도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학교에서 1대1로 수업을 할 때 퍼폼이 되지 않는 데서 그러니까 그걸 자기 능력을 살려서 그걸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고요. 사람들 앞에 서 있으면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그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소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디바이스라는 것을 들어오면 자유로운 소통도 되고요. 소셜미디어 친구들과도 인터랙트도 되고 그리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가졌을 때 불안감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또한 이 디바이스의 장점은 이렇다 그래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커리큘럼이나 그 배워야 될 것들을 자기 홈 페이스, 자기 속도에 맞게 배워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요. 그러고 보면 꼭 스크린 타임이 나쁜 걸 같지만은 않죠. 근데 어덜 사이드에 가면 지금부터 단점을 얘기하겠습니다. 단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전자파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전자파, 전기장판이 안 좋은데 TV 많이 보는 게 안 좋은데 핸드폰을 귀에다 대고 통화하는 게 안 좋네라고 한동안 뭐 그게 발암물질이냐 뭐 떠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싹 그 얘기가 다 사라졌어요. 왜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 릴라이언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사실 전자파가 얼마 나오든 뭐 그건 사실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전자파가 센서리 이슈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서리에 문제가 있는데 큰 라우드 노이즈라든가 빛에 대한 민감함,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센서리 이슈들이 이 디바이스 그 스크린 타임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 전자파, 느껴지지 않는 전자파가 우리 아이에게 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모로스 그 파이모로 스킬에도 어떤 영향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틱이라고 아시죠? 틱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스크린 타임 can worsen sensory behavior. 근데 여기 예로 틱 장애가 있는 친구를 얘기 들었어요. 그 다음에 TV만 자꾸 보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게 집착한다 그러거든요.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라는 거에 걸려서 아이들이 거기만 집착하고 그 집착력이 더 커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에 집착하고 그래서 떼쓰고 울고 이런 아이들한테 스크린 타임을 줌으로써 그런 부분이 더 악화되고 나빠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소셜 앵자이티, 아까는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는데요. 단점이 또 사회적으로 단절시킬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더 잘 아시니까 그거를 좀 컨트롤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리고 또한 TV를 오래 보면 볼수록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에 꾸준한 포커스를 잘 못하는 거죠. 이거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자폐아들 중에 하이 펑셔널이라든가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집중력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스크린 타임이 가져오는 헬스 이슈도 또 그래요. 일단은 움직이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몸이 굳어갈 수도 있고요. 머슬들이 제 기능을 활용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또 뚱뚱해지는 어떤 결과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프로스 앤 컨스 장점과 단점을 보면 오버롤 TV를 많이 보는 것은 단점이 크겠지만 그걸 매니지할 수 있다면 장점과 단점은 50-50인 것 같아요. 그 기사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리클에서는 그 스크린 타임은 나이별로 좀 컨트롤하고 정해져 있거든요. 참고로 18개월 이전에 TV나 이런 디바이스에 노출이 되고 장시간을 보게 되면 아이가 자폐아가 아님에도 자폐아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개월 이전의 베이비들, 젖먹이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 안 보여주시는 게 좋다. 물론 그 아이들 TV 볼 시간이 없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니까 주 일이긴 한데, 그래도 개 중에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거에 대한 커멘트가 있는 거 봐서는. 어쨌든, 레코멘데이션 타임이 3살에서 5살은 30분에서 1시간. 5살에서 12살까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12살에서 15시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16살 이상은 2시간. 그 다음에 어덜트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덜트는 뭐 통제가 불가능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그리고 어덜트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리고 어덜트가 된 이상 무언가 발달을 한다는 거, 그리고 무언가 호전이 된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스탑이기 때문에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뭐 어덜트 이후에 18세 이후에 TV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닥 뭐 솔루션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이 두 가지 상황, 장점을 쓸 것이냐, 단점 때문에 못 보게 할 것이냐, 장점 때문에 보게 할 것이냐는 각 개개인의 부모님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스펙트럼이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0으로 쳤을 때 0에서부터 수십만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다 이게 피딩 되지는 않아요. 다만 오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지식에 조금 플러스 애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데테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